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공수처가 말이죠, 윤 대통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하나만 타깃으로 해가지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편의상 관련자 여러 명 그때 청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그 사실이 또 추가로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려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같은 거죠. 이제 여기 대해서 공수처는 뭐라고 말하냐면 윤 대통령 뭐 독단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 수사의 편의상 관련자들 청구하느냐고 청구가 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하나만 단독으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기각을 당했다. 그럼 기각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야? 압수수색 영장 내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그 이유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딱 못을 박았으면 그 수사를 중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수사를 중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장 쇼핑을 시작했죠. 판사 쇼핑을 시작했죠. 우리 법 연결을 찾아갔죠. 그것이 바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의 영장 이제 그 신청과 발부의 위법 과정이죠. 그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겼죠. 공수처는 계속 숨겼습니다. 청구한 적이 없다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다가 기각을 했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브리핑을 했어야죠. 공보관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묵묵부답하고 있죠. 지금도 말이죠. 이런 어떤 불법 수사 때문에 다시 지금 구속 취소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 결론을 안 내리는 것인지 못 내리는 것인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그 공수처가 또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가 또 단독으로 이번에는 이제 한국일보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자, 한국일보가 그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 우호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신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수처의 잘못은 잘못이고 팩트는 팩트니까 이걸 이렇게 보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영장 쇼핑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사흘 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을 이때는 발부를 했었군요. 발부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이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이제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서부지방법으로 간 거죠. 그러자 이순영 판사가 이 110조를 배제하는 그런 이상한 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퍼즐은 맞춰집니다. 원래 압수수색 영장은 웬만하면 내주는 거예요. 95%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군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내주기는 내주는데 110조를 준수해야 된다. 110조를 준수하게 되면 사실 압수수색을 못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10조를 준수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 시설에 장애 허락이 없으면 이 군사시설 여기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순영한테 달려가서 이 110조를 배제하는 이게 이제 앞뒤가 맞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말이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계엄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회동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로를 대상으로 명시한 영장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폐쇄로 요 안전가옥에서 말하자 이거 기억나네요. 이거 나왔었어요.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폐쇄로 CCTV 요거에 대한 영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피의자를 누구로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밝혀진 게 뭐냐면 그때 피의자로 적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 한 사람만 적시했다. 이런 영장이 나왔다는 건 그때 보도가 됐어요. 근데 쟤들이 결국은 압수수색을 못했죠. 그건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 한국일보가 새로 밝혀낸 거는 그 영장에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적혀 있더라. 쟤들이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야? 쟤들이 얘기하는 저 변명이 틀렸다는 거죠. 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관련자들 때문에 그렇게 관련자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자가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했다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보니까 관련자 없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피의자로 적시한 그런 영장 청구도 이미 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런 전체 과정은 공수처 해명과 배치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인데도 주소지 관할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변명을 이제 깨지는 거냐면은 관련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으로 갔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잖아. 지금 주소지가 윤 대통령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용산이잖아. 용산은 서부지방 관할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원에 청구를 했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으로 처음에는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사람으로 적시한 영장을 왜 서부지방법으로 안 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느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걸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이 결국은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지. 얘는 마치 이 관련자들이 뭐 주소가 뭐 그 서부지방법원에도 있고 뭐 그래서 관련자들 때문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또 관련자들이 중앙지방법원에 또 그 있었기 때문에 주소가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으로 갔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이고 그 얘기를 빼놓고 그 관련자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소지가 중앙지방법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리했었다 이러니까 변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여러 사람 할 때는 그렇다고 치고 피의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가 한 사람인데 딱 한 사람일 때 그때는 왜 중앙지검을 했어? 그때는 서부지검으로 왜 안 했어? 주소지가 서부지방법원인데 용산이 관할인데 그 얘기는 공수처의 이 수사는 무조건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이라는 것을 알고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110조를 지켜라 그러니까 110조 지켜가지고서는 이 영장을 갖다가 진짜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꼼수를 부려가지고 결국 서부장본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공수처의 꼼수는 우리가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그 꼼수에 이제 놀라지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 공수처는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관할이라는 것을. 근데 거기다가 이제 타전을 몇 번 해봤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로 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우덜법연구회를 찾아가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쇼핑을 나갔던 거죠. 그 판사 쇼핑을 통해서 이순영이가 그러니까 110조를 배제해줘. 중앙지방법원에서는 110조를 딱 넣어가지고 이걸 지키면서 해야 된다. 딱 못을 박아버렸어. 딱 못을 박아버렸어. 근데 서부지방법원에 가지고 110조를 빼달라고 그런 거지. 자 그러면 공수처하고 이순영이는 뒤로 내통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통이 없는데 그럼 110조를 왜 빼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왜 판사가 법을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이순영이는 이거 나중에 결국은 처벌받게 될 거예요. 수사받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오동훈이하고 이순영의 내통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요. 자, 오동훈과 서부지방법원의 내통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다음에 또 오동훈이의 변명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가 다시 발견된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